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급 제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공지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공지사항 몇 번 들었죠? 네이버 블로그에 강의 노트 올리는 거, 제가 올리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강의 노트 비슷하게 편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이름은 이코노리. 그래서 중급 강의 9강부터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시작했는데요. 제 13강 오늘 강의까지 내가 올릴게요. 13강만 지금 이제 이거 끝나면 강의 끝나면 이제 올리겠습니다. 음성을 삭제한 PPT 파일이라서 사이즈가 작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PPT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아주 쉽게 손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는 그랜저 코살리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랜저 코살리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뭐냐 하면 코살리티 하면은 인과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라는 변수가 그랜저 causes y 한다는 의미는 y를 예측하는데 y의 과거값들 뿐만 아니라 x의 과거값들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x가 도움을 주는데 뭐 하는데 도움을 줘요? y를 예측하는데 y의 미래값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인과관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 되어 있는 expression 표현이 참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데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if a variable x grants causes or g causes라고도 합니다. a variable y x가 variable y를 x variable이 y variable을 grants cause 또는 g causes라고 한다는 것은 then the past values of x past values of x죠. 저 과거 값들 should contain information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정보? helps predict y 그러니까 y를 predict 하는데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above and beyond 많이 쓰죠. 뭐냐 하면 y 자체가 beyon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past values of y alone. y 자체가 가지고 있는 y 자체의 과거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information의 above and beyond 그거 이상으로 x에도 이제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죠. 뭘 하는 인포메이션? y의 미래값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x가 y를 grand cause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cause 한다고 안 하고요. 그러면 좀 헷갈리죠. 그죠? x가 y를 cause 한다. 이러면 진짜 인과관계 같은데 그게 아니라 grandeur cause라고 꼭 grandeu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어떤 게 x라는 변수가 y 변수에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3-1에 아주 계량경제학적으로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면 yt 이퀄 해가지고 y의 과거값들 t-1, t-2, t-p까지 있고 그 다음에 x의 과거값들 xt가 아니라 x의 과거값들입니다. t-1, t-2, 그 다음에 xt-p 똑같은 과거값들. 그러니까 x는 예를 들면 y는 6개월 전 거부터 이제 1개월 전 거까지 있는데 x는 12개월 전 거부터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은 되는데 12개월 전 거부터 그 다음에 1개월 전 거까지 이렇게 서로 그 과거 값들이 얼마까지 전이냐 그게 서로 달라도 되는데 주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monthly 데이터일 경우 주로 6개월 아니면 12개월까지 이렇게 쓰는데 t-p에서 p가 6이면 여기에 y 값도 6개월 전 거, x 값도 6개월 전 거까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개월 전 몇 개월 전 거냐 이게 틀려도 되지만 편의상 대부분의 그 그랜지 코살리티 테스트에서는 거기 13-1에 있는 것처럼 같이 씁니다. 랭크를 얼마나 백하느냐, 뒤로 백하느냐는 똑같이 백해서 똑같이 백한 과거값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gamma 1부터 gamma 2, gamma 3 그래가지고 gamma p까지 전부 0이다 한다면 뭐예요? x가 전혀 없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랜저 코스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귀무가설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gamma 1하고 gamma 2하고 모든 거를 시다 요 gamma들, 그러니까 설명 변수에 붙은 설명 변수 과거값들이죠. 과거값들에 붙은 파라미터들이 전부 0이다. 그래서 x가 그랜저 코스 안 한다는 게 귀무가설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반대로 기각하면 x가 y를 그랜저 커서 하는구나. 그래서 과거값이 y값을 예측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중요한 인포메이션 아니면 도움이 되는 인포메이션이 x의 과거값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그랜저 커서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쉽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인과관계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랜저 인과관계입니다. 그랜저 인과관계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아서 감기 걸렸어. 어제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건데 오늘 요새 같이죠. 추운 날, 그죠? 근데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은 것이 감기에 걸리게 했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인과관계가 돼요, 그죠? 그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았으니까 감기 걸렸지. 이렇게 하고 야단 맞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그랜저 인과관계는 그랜저 코사리티는 한 변수의 과거값들에 들어있는 정보가 다른 변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랜저 코사리티입니다. 그래서 그랜저 코사리티 테스트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 CS로 한다거나 다른 뭐 프로그램으로도 해도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F-테스트라는 거 이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F-테스트로 어떻게 하느냐? F-테스트의 규모가설은 gamma 1부터 gamma 2, gamma 3, 그래서 gamma p까지 전부 0이다. 그러니까 설명할수 필요 없어. 그 회귀 모형에서 설명해서 다 0이야. 0으로 해도 돼. 빼도 돼. 왜냐면 그 설명 변수들이 YT를 설명하는데, 그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YT를 설명하는데 YT인데 X의 과거값들 쭉 과거값들이니까 뭐예요? 과거값들이 Y의 현재, 미래, 현재는 미래 아닙니까? 전부 과거에 대해서는 현재가 미래가 되니까 미래값을 예측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이거의 규모가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규모가설이죠. 그래서 F를 이 F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F 테스트의 검정치라고 하네요. 테스트 스태티스틱.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ERI의 제곱을 다 더해서 여기에 ERI 그래서 다 더하고요. EI의 제곱을 다 더해서 그 두 개를 빼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P로 몇 개 여기서 구속을 했느냐 파라미터 몇 개 구속을 했어요. gamma 1에서 gamma P까지 그러니까 P개의 파라미터를 구속했어요. 뭐 어떻게 구속했어요? 0이라고 구속해버렸어. 그래서 그것의 분모에 있고 분자에는 구속 안 한 모형의 레지듀얼의 제곱 그러니까 ERI의 제곱은 뭐예요? 구속한 그러니까 gamma가 다 0이다. gamma는 1부터 p까지 전부 0이다고 해가지고 돌리고 얻은 레지듀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레지듀얼을 얻을 때 모형은 yt equal yt 마이너스 1, yt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쭉 그 y에 대한 저기 과거값만 쓴 회귀 모형에서 얻은 레지듀얼의 제곱의 합. 요게 저기 ERI의 제곱의 서메이션 합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변수가 전부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설명변수 있어야 돼 하고서 이제 YT-1, YT-2 뿐만 아니라 XT-1, XT-2 이렇게 X도 다 들어가 있는 거 P까지요. 그것의 그런 모형에서 얻은 레지듀얼 그게 R이 빠진 EI, 레지듀얼에 R이 없는, restriction 없는 EI의 제곱에 썸이 다 더한 것이 이제 그게 빼진 거죠. 그 항상 작죠. 그죠? 레지듀얼의 크기는 항상 restriction이 있을 때 레지듀얼은 커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스퀘어 한 거예요. 레지듀얼의 제곱이 항상 큽니다. 그러니까 이 RI 제곱에 다 더한 거, 이 R이 없는 이 I의 제곱을 다 더한 거, 이걸 항상 차이를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P로 나와요. P로 나눠요. 뭐의 P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리스트릭션을 했는지 파라미터가 몇 개가 리스트릭션에 걸려 있는지 규모가설 때문에 이것이 이제 P입니다. Number of restric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분자의 number of restriction은 또 degrees of freedom이라고 그래요. 분자의 degrees of freedom은 P. 그다음에 분모는
그게 restriction이 없는 모형에서 얻은 residual 그거의 제곱을 다 더한 거 나누기 n-k, n-k는 지금 restriction 없이 있는 파라미터 숫자가 k개죠, 그죠? k에서 n은 샘플 사이즈, 샘플이 몇 개야? 거기에서 n 빼기 파라미터 숫자가 몇 개지? 그러면 2 곱하기 p죠. 우리가 썼을 때는 y에도 p개, x에도 p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p 해서 만약에 p가 6이라면 n-k는 n 빼기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걸 레이쇼로 하면 요게 f 값이 됩니다. f 테스트의 statistic 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statistic 값이 f 디스트리뷰션의 95% 그 크리티컬 밸류보다 크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크지 않으면 규모가설을 기각을 못하죠. 아니면 probability 값으로 probability p 값이 우리가 주로 p 값으로 하죠. p 값이 0.05보다 95% 신뢰 구간을 한다면 0.05보다 작으면 기각, 크면 기각 못함 뭐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죠, 아주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데이터? IPG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야 되니까 IPG에서도 또 만약에 P가 6라면 6이라면 이제 주로 먼들리 데이터, 월별 데이터는 6 아니면 12를 써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 데이터다. 1년에 4번 있는 분기별 데이터면 주로 1년치 4개의 렉을 씁니다. T-1, T-2, T-3, T-4 이렇게 연도별 데이터는 글쎄요 1년에 뭐 한 번 있는 거니까 한 번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그냥 5번을 쓰든지 5년까지를 쓰든지 10년을 쓰든지 25년을 쓰든지 근데 25년을 쓰다 보면 뭐 연도별 데이터가 얼마나 많다고 그래서 사실은 5 아니면 10개 10만 해도 10년 아니에요 10년치 데이터를 쓰는 거니까 연도별 데이터인 경우는 뭐 이렇게 5년 아니면 10년 요거 정도로 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이 프라이스 인덱스로 얻은 인플레이션이 IPG에 그란지 코스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PPI 특히 Producer Price Index에서 얻은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얻은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그게 더 IPG를 더 영향을 잘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조건부 이분산에서도 IPG를 영향을 더 주는 게 Producer Price Index에서 얻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Producer Price Index에서 얻은 인플레이션이 Grand Causes IPG 하는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PG도 6개의 레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PPI 인플레이션도 6개의 레그가 필요하죠. 그래서 PPI 인플레이션을 PF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F1, PF2 해서 PF6까지 우리가 만들어 놔야죠. 코딩해서. 그래서 이제 F-테스트 하는 코딩만 남았죠. 그래서 F-테스트 뭐 간단하죠. 마대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마대를 IPG equal 해서 IPG1, IPG2, 3, 4, 5, 6까지 하고 그 다음에 PPI 인플레이션도 1, 2, 3, 4, 5, 6까지 PF1, PF2 해서 PF6까지 그래 놓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PF1부터 PF2, PF3 다 이것들이 다 0이다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앞에 붙은 gamma1 equal 0, gamma2도 0, gamma3도 0 이렇게 해서 gamma6까지 전부 0이다, 0다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테스트하면 이렇게 이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를 해요? F 테스트를 합니다. 사실은 chi-square F 디스트리뷰션 아니고 chi-square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일단 F 테스트는 이렇게 그냥 셀스가 착 해주니까 뭐 이거 제일 쉬운 거죠. 쉬울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chi-square 하려면 우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중에 4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3개 남았는데 3개 중에서 월드 테스트라고 있는데 월드 테스트는 셀스가 해줘요. 해주는데 다른 테스트 2개 다른 테스트는 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는 이제 F 테스트 하는 거 우리가 전혀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 이 셀스가 다 계산해주고 P 값도 구해주는 거 요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한 겁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est 1 result
for dependent variable IPG.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f value 우선 f value가 2.64고요. probability greater than f 한 게 요게 중요한 거죠. 그죠? 0.0154, 0.05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트 결과는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해야지. 항상 f probability 해가지고 그게 greater than f 이렇게 여기서는 f 테스트니까 probability greater than f 값이 요 값 0.0154 여기 같이 0.05보다 95%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0.05보다 작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그 probability 값만 보면 알아요. 바로 테스트 결과 바로 우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P 값이 0.0154는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이 뭐예요? PPI 인플레이션이 그란저 코스 한다는 거예요. IPG를 아니면 안 한다는 게 귀무가설인가?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란저 코스 안 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 우리가 F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어땠어요? 분자 분모가 있었지. 그래서 뉴머레이터의 degrees of freedom DF는 6개였어요. 그지? 몇 개 파라미터를 귀무가설이 구속하는지 6개 파라미터였어요. 6개 파라미터가 전부 0이라고 구속했어. 우리가 0이라고 했어. 그래서 degrees of freedom은 테스트의 numerator degrees of freedom은 6이고 denominator에서 구속한 거는 파라미터가 전부 몇 개였죠. 거기는 n-k라고 그랬지. 그지? n-k에서 파라미터 숫자 k 몇 개? 6 곱하기 2 yt-1부터 yt-6까지 그 다음에 xt-1부터 xt-6까지 그래서 설명 변수도 파라미터가 6개,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의 과거 값들, 그것도 6개, 파라미터가 6개, 그래서 12개였어요. 그래서 denominator degrees of freedom n-k가 719, 여기서 12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731이지. 우리가 그래서 732개였는데, 거기서 하나만 lose 하죠. 그죠? 하나만 빼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degrees of freedom, degrees of freedom이 아니라 IPG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한 observation이 빠지지. rate of growth, IPG를 어떻게 rate of growth로 구하잖아요. IPG는 그죠? IP 데이터에서 그래서 하나가 없어집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719인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F 테스트를 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F 테스트를 했더니 PPI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지수로 얻은 인플레이션이 IPG를 예측하는 파워가 있더라. IPG 그 나름대로의 과거값들이 설명하는 거 above and beyond로 이거 또 따로 엑스트라로 설명력이 있더라. 어디에 PPI의 인플레이션, PPI로 얻은 인플레이션의 PPI 인플레이션 안에 그 정보가 무슨 정보가 있어요? IPG를 예측하는 정보가 따로 엑스트라로 있더라 하는 그랜저 코스 하더라 하는 것이 이것의 결론이죠. 그죠? 그랜저 코자리티 테스트의 결론, 그랜저 코스 하더라. 뭐가요? 생산자 물가지수로 구한 인플레이션이 IPG를 Industrial Production Growth Rate를 예측하는 힘이 있더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13강 간단했죠. 여러분들 그래도 아주 좋아요. 그랜저 코사리티 테스트는 여러 부분에서 잘 이용되고 또 편하고 아주 편하게 쉽게 테스트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 군데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쉽고 편하고 또 좋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시죠? 무료입니다. 예, 그래서 클릭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